김 PD 꼭 명심해야 돼. 세상에는 아무리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물건이라도 절대로 남에게서 받으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어.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된 풍수적인 원리야.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남에게 받으면 안 되는 물건 딱 3가지야. 이 물건들을 무심코 받았다가 인생이 송두리째 뒤에 흔들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그 첫 번째는 누가 입고 있었던 옷이야. 겉보기에는 그냥 옷일지 몰라도 옷은 단순한 피복이 아니야. 우리 몸을 하루 종일 가장 가까이 감싸고 있는 에너지의 저장소라고 보면 돼. 사람이 입는 옷에는 그 사람의 기운, 감정, 병, 기억 같은 에너지 정보가 파동 형태로 스며들게 돼 있어. 문제는 이 에너지가 단순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야. 아무리 세탁을 해도 그 안에 스며든 파동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 마음속의 상처가 씻겨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에너지 역시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야. 한 10여 년 전에 지인의 그 사촌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근데 그 형의 부인이 고급 루비통 잠바를 물려준 거야. 잠바를 입은 그 친구는 겨울 내내 잘 그것을 입고 다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빙판에서 미끄러졌는데 골반이 부서졌다는 거야. 근데 너무 심하게 부서져가지고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어. 그냥 사고였을까 그것이? 실제로 이런 사례들은 무수하게 많아. 일반적으로 보통 공티가 났다고들 얘기를 하지. 그 물건을 누가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에너지가 그 물건의 에너지에 혼합이 돼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어 있는 것이야. 에너지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회전을 하면서 발산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 물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남이 나에게 준 옷이 있다면 우선 그 옷을 준 사람의 생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그 옷을 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다고 다 나쁜 건 아니야. 만약 그 옷을 준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어. 그 사람도 어디서 받은 물건일 수도 있고 중고일 수도 있지.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남의 옷은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다만 예외가 있어. 애기들 옷. 애기들 옷은 괜찮아. 아이들은 천사의 기운을 그대로 갖고 있어. 밝고 순수한 에너지가 대부분이거든. 건강한 아이가 입던 옷이라면 오히려 좋은 기운이 배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입던 옷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 요즘 보면 입던 옷을 분리수거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넣는 것이 과연 좋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헌어 수거함에 넣으면 그 중고 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구제로 팔려간다고 생각을 해. 나는 헌어 수거함에 넣지 말고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 남에게 받으면 안 되는 물건 두 번째는 바로 가구야. 모든 가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야. 침대나 서랍장처럼 사람의 몸과 밀접하게 닿았던 가구는 반드시 조심해야 돼. 침대는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곳이야. 깊은 잠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에너지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지. 만약 침대를 쓰던 사람이 병을 앓았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다면 그 부정적 에너지는 침대에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이지. 그리고 만약에 명당이 아니고 살기나 수맥이 많은 흉지에 쓰던 물건은 나쁜 에너지들에 완벽하게 물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그 속에 깃든 파장은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서랍장도 마찬가지야. 특히 속옷이나 사적인 물건을 보관하던 공간은 개인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남는 부분이야. 그 집의 터와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 가구도 좋은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무서운 기운을 품을 수도 있는 것이지. 한 10여 년 됐나 어떤 회원분의 그 사례가 기억이 나네. 그분의 그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그 앤틱으로 된 고급 옷장을 선물로 줬다는 거야. 굉장히 고맙게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날부터 꿈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서 뭐라고 중얼중얼하면서 우시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머리가 많이 아프기 시작을 했는데 하루는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가 정신을 잃고 그냥 쓰러졌어. 그래서 응급실로 갔는데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았대.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두 에너지의 세계야. 에너지가 아닌 것이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도 에너지고 우리가 하는 말도 에너지인 것이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림이나 액자.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 그림이나 액자는 그냥 벽에 거는 장식품 같지만 풍수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뿜고 있는 그런 대단한 거예요. 그 그림을 만든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심지어 그 당시의 삶의 기운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자, 지금부터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3가지를 소개해 줄게. 첫 번째는 Death and the Child. 이 그림은 진짜 유명해. 세계적인 거장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계기로 해서 1899년에 그린 작품인데 어린아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충격과 공포를 그대로 담고 있어. 딱 보면 알겠지만 그림 자체가 되게 무겁고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어. 실제로 이 그림 앞에 서면 눈이 따라온다, 등골이 서늘하다 라는 얘기도 하고 전시 중에 울거나 기절한 관람객들도 있었대. 뭉크는 원래 감정이 되게 예민한 화가였거든. 그 불안하고 우울했던 기운이 이 그림에도 그대로 스며든 거지. 감정이 강하게 담긴 그림은 그걸 보는 사람에게도 그 기운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술적인 작품이어도 내가 봤을 때 불편하거나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러면 그 그림은 집에 들이지 않는 게 좋아.
두 번째는 The Crying Boy라는 그림이야. 이 그림은 1950년대에 이탈리아 화가 조반니 브라고린이 그린 그림이야. 이쁘고 안쓰러워 보이는 이 그림은 유럽 전역에서 크게 유행했지. 1980년대 영국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이 그림을 걸어놓은 집들마다 화재가 나기 시작한 거야.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뭐냐? 집은 전소가 됐는데 이 그림만은 멀쩡히 남아있었다는 것이지. 심지어 소방관들도 이 그림을 불운의 상징으로 말했을 정도니까. 지역마다 모닥불에 이 그림을 태우는 행사도 열렸대. 풍수적으로 봐도 눈물을 흘리는 그림은 고착된 슬픔과 감정, 그 에너지를 품고 있어서 집안에 계속 어두운 기운을 퍼뜨릴 수가 있는 것이야. 아무리 비싸고 예뻐 보여도 이런 그림은 절대 걸면 안 되는 스타일이야. 세 번째는 The Hands Resist Him. 이건 미국의 화가 빌 스톤햄이 1972년에 그린 그림인데 한 어린 소년이 인형이랑 창 앞에 서 있는 모습이야. 2000년에 이베이에 올라왔는데 이걸 사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후기가 속출했어. 밤마다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이 움직이고 사라졌다 나타나고 기계가 멋대로 작동을 하고 어린애들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것을 판매한 판매자도 이건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문까지 붙였대. 풍수적으로는 눈이 또렷하거나 시선이 정면을 의지하는 그림은 공간의 흐름을 막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줄 수가 있어. 게다가 표정 없는 아이는 무의식 속에서 불편한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지. 정리하자면 절대로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남이 입던 옷, 몸에 직접 닿은 기운 절대 조심해요. 두 번째, 침대나 서랍장, 에너지가 깊게 수면 있는 가구, 특히 오래된 것. 세 번째, 그림이나 액자, 그것을 창작한 창작자의 감정과 기운이 그대로 담긴 강력한 에너지지. 풍수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 공간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는 것이야. 에너지의 흐름을 읽는 눈을 우리가 길러보자고. 진짜 풍수는 내 삶을 바꾸는 힘이니까. 풍수를 적용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세 이상 장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올바른 풍수는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달성시켜 줄 것이야. 올바른 풍수 화이팅! 구독하시면 우리 집에 명당 기운이 들어옵니다.